한판으로 뭉친 예비 마케터들의 슬기로운 수다 생활, 여기는 스피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 1화의 진행을 맡은 히히입니다. 오늘은 팟캐스트의 첫 장을 펼치는 날인데요.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시작으로 주제를 정해보았어요. 스피커의 공통점이 출판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을 함께 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스피커의 모든 멤버들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유유에서 일하고 싶은 히히입니다. 히히. 죄송해요. 저는 스피커에서 오디오 편집을 담당하고 있어요. 흑역사로 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워드릴게요. 재밌으면 제가 마음대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넓고 얕음의 대명사 포포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좋아해서 앞으로도 여러 주제에 끼어들어 말할 예정입니다. 스피커에서 숏폼 편집을 맡고 있고요.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긴이라고 합니다. 한번 좋아하면 오래도록 잡고 있는 성격을 바탕으로 앞으로 스피커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블리라고 합니다. 저는 포포랑 같이 숏폼 편집을 맡았어요.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우입니다. 저는 희희님과 같이 오디오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아니고 요니입니다. 팟캐스트가 올해 위시리스트였는데 꿈이 이루어졌네요. 책이든 드라마든 과몰입을 잘하는 사람이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스피커의 대본을 맡았습니다. 다들 별명이 대단한데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기니 언니부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긴이라는 별명은 루리 작가님의 긴긴밤이라는 작품에서 파생된 별명이에요. 원래 그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뮤지컬로 나왔을 때는 한 8번은 봤을 정도로 좋아했던 작품이라서 긴긴밤의 긴에서 별명을 짓게 되었어요. 귀여워요. 감사해요. 한 발 늦었어요. 그러면 포포님은 왜 포포님이 된 건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게임 아이디에서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후포비였어요. 그 HOPE 희망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죠. 근데 부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반대로 바꿔서 POH로 써서 포포라고 읽습니다. 제 이름은 유우인데요. 유우는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친구가 제 옆집에 살았었는데요. 제가 살았던 빌라의 어린아이라고는 저하고 그 친구 딱 둘뿐이라 정말 매일을 함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유우도 여느 때와 같이 둘이 놀다가 탄생하게 된 이름인데 그 한겨울에 빌라 뒤편에서 눈사람을 만들던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서로 별명을 붙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우유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친구가 피부가 정말 하얘서 제가 그렇게 붙여줬었거든요. 그러자 그 친구는 저에게 제 별명을 자기 별명을 뒤집은 유우라고 붙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귀여워. 약간 우리는 한 쌍이라는 느낌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은 유우가 되었습니다. 너무 귀여워. 저는 왜 히히냐면 제가 유유 출판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유가 그 흑흑 같은 우는 소리는 아닌데 또 기왕이면 웃고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어서 히히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유유 출판사에 입사를 하면 그 유유에서 나오는 보름 유유라고 뉴스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우절에 보름 히히 레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완전 TMI였어요. 꿈이 야무지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저 블리님 궁금해요. 왜 블리가 되었나? 저는 지브리의 브리에 러블리의 블리를 더했어요. 오. 제가 출판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머리가 길었었는데 필기시험 본 날에 싹둑 잘랐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지브리 느낌이 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브리로 하려다가 좀 더 귀엽게 블리로 정했어요. 여기 친구들 닉네임이 다들 귀엽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한번 블리로 정해보았습니다. 잘 어울려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약간 마치 다들 방청객처럼 잘 어울려요. 댓글 달듯이. 그래서 요니님 궁금해요. 저는 제 별명이 효인에서 변형한 건데 이름이 효인이라서 친구가 효인이에서 니니라고 자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원형에 가깝게 요니라고 지었어요. 실제로 아이디 만들 때도 요니라고 많이 씁니다. 귀엽죠? 오, 귀여워요. 완전 귀여워요. 약간 요끼 같고 귀여워. 좋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 날까봐 지금 걱정이거든요. 아, 큰일이다. 들려도 봐주기. 모른 척 해줘. 아, 그럼 본격적으로 출판학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여기에 아니 뭐야 여기에 다들 이제 합격자만 모였는데 합격했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각자 서류는 어떻게 준비했고 뭐 필기나 면접에서 기억 남는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럼 저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저는 SBI 합격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기도 했는데 사실 어떻게 합격한 거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 일주일 만에 서류를 준비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이에요. 천재다. 그 SBI 존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3월에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그 일정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감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서류를 준비하느라 정말 막막했어요. 실제로 독서 이력서는 최소 건수만 맞춰서 적었는데 이틀 밤을 진짜 꼬박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에서부터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대단하다. 되게 압축된 서류였나 봐. 최소 건수만 맞춰 적어서 이틀 밤을 꼬박 세웠다?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이력서를 어떻게 그래서 약간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 그래도 떨어졌으면 안 붙겠죠. 진짜 글쓰기가 중요한데 그걸 엄청 특출나게 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희인님은요? 아, 저는 그 1월부터 스터디를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스터디 찾아봐도 없길래 제가 얼레벌레 만들어 버렸는데 저희 스터디원 4명인데 4명 모두 합격을 해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마이크 앞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스터디를 안 했으면 절대로 합격을 못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은아, 지호야, 지은 언니 고맙고 제가 여기 I love you라고 또 어필을 해봅니다. 대단하다. 이거 나중에 썰 풀어주세요. 아, 스터디 썰이요. 네, 스터디요. 제가 그 스터디원을 게스트로 그러니까요. 그 강제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거절은 거절할게요. 저 유일한 스터디 아니에요? 그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면접 때 진짜 질문 받았어요. 스터디 어떻게 했어요? 스터디 왜 했어요? 스터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막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대단하다. 제가 좀 말이 긴 것 같아서 넘어가고 저 약간 포포님의 저 또랑또랑한 눈빛이 마주쳐가지고 궁금해요. 저는 반대로 혼자 준비했는데 다들 많이 혼자 준비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출판 마케터 생각한 지가 좀 오래됐어서 한 4년 됐거든요. 진짜요? 네, 대학 입학하고 바로 마음 먹고 준비한 거라서 뒤에 열심히 조사를 했고 이 SBI 존재를 교수님도 알려주시고 그 옛날 민팀 영상을 보면은 언급이 돼가지고 그거 보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준비 기간이 좀 길었는데 3월부터 준비 시작해서 그 자소서 2주, 독서 이력서 3주, 서평 1주를 잡고 시작했고 어떻게 했냐면 그 독서 이력서 쓰면서 자소서 서평 순으로 같이 진행했고 예를 들면 첫 주 2주 동안은 하루에 독서 이력서 3편씩 쓰고 자소서를 같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소서 다 쓰면 서평 쓰면서 이제 독서 이력서 5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규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완전 생백수였던 시절이라서 24시간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한 달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저는 친구들이 피드백을 좀 많이 도와줘서
초대할 순 없지만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근데 진짜 제이 같다. 제이예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래서 이렇게 캘린더 펴놓고 적어놨었어요. 진짜 부러워요. 합격 저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소감이 다행이다. 근데 합격 못할 수 없는 스케줄이다. 이거는 그럼 저도 궁금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저는 기니님이 궁금합니다. 오, 플러팅 아니에요? 사실 명단을 봤을 때 잘못 올라온 건 아니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믿어지지 않았고, 드디어 붙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2023년에도 준비를 했다가 면접까지 보고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류 준비가 처음보다는 수월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렵고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히 필기 시험이 2년 전이랑 유형이 좀 많이 달라져서 시험을 보면서 좀 진땀을 뺐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저번 면접 때 뵌 교수님한테 사과를 받으셨잖아요. 교수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블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는지. 저는 필기 시험이 아까 말 나왔던 것처럼 유형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 겪었지만 작년 분들의 그 후기보다 완전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눈물 나는 썰이 하나 있어요. 스비가 원래 필기 시험을 원고지에 작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필기 시험의 마지막 문제는 원고지 뒤편에 답안란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고 그리고 시간 어택 같은 거를 받아서 그걸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원고지에다가 그 마지막 답안을 계속 이어 적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5분 전에 알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이걸 옮겨 적을 수도 없고 그리고 볼펜으로밖에 작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5분 동안 머리를 엄청 굴려서 1분 전에 그 뒤에 비어있던 답안지에 죄송합니다. 앞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반성문 아닌 반성문을 쓰고 바로 이제 종이 쳐서 끝나고 제출하고 나왔던 그래서 굉장히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망했다. 정말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필기 시험 합격자에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날은 집 가서 막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다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갑자기 막 자른 거 미리 예약은 하긴 했지만 그냥 뭔가 그때 당시에 머리 스타일을 좀 더 파격적으로 잘라야겠다 생각을 심경의 변화가 이 정도까지 짧게 자를 생각은 없었지만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더 그래도 되게 지혜롭게 해소했다. 울지 않고 머리를 잘랐어. 필기 다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 하면 전체적으로 필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필기 내용을 공유하지 말라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내용을 말을 할 순 없지만 필기가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완전 달라진 건 아닌데 많이 형식이 달라져서 근데 이제 또 공유하면 문제를 바꿔버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작년에는 30분, 1시간 반으로 2시간인가 이걸로 알고 있는데 30분이 늘어나서 올해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예상대로 어려웠다. 그래서 작년 리뷰에는 심지어 일찍 쓰고 나오는 분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고 갔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시험장에서 일찍 나가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맞아요. 다 같이 어려웠구나 싶긴 했어요. 진짜 손 달달 떨면서 마지막까지 썼어요. 다들 막 나오는데 한숨 쉬고 맞아. 근데 저는 딱 필기가 거의 4분 정도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전에 것도 맞아. 보면. 근데 그
4명이 사실 많이 안 떨어지는 건데 그 브루나가 왠지 나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떨어지면 좀 괜찮은데 그래서 막 그 스터디 할 때 제발 붙여달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브루나가 난 아니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뭔가 이 스비 준비 그 과정 자체가 한 단계 한 단계 평가를 빡세게 한다기보다는 총 단계를 면접 때 보시는 것 같아요. 좀 필기 때 실수를 해도 면접 때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봐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준비하실 때 한 단계 너무 실패했다고 슬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책을 들고 계셨잖아요. 거기에 다 뭐 총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거를 다 꿰고 계신 느낌이라서 확실히 이건 전체적으로 보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으신 윤희님이. 네, 저는 사실 이걸 3월 중순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그때 민음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같이 공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이거 지원할까 했는데 그냥 둘 다 해보자. 둘 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일단 열심히 하고 싶어서 둘 다 같이 준비했어요. 중간에 후회할 뻔했는데 그래도 제출에 의의를 두기로 해서 다행히 SBI가 저를 선택해줬고 필기시험 때를 생각하면 제 인생의 최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작년보다 필기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수월할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고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뒷부분이 진짜 갈수록 글씨가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엄마가 전화 와서 오열핑이 되었던 기억이 나요. 저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다행이다. 다행이다. 모두 합격해서 축하해요. 근데 저는 그 요니님이 인생 최대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소개 할 때도 그 스비 자기소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할 때 원래 본인이 장도연처럼 재밌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이거 준비한다고 유머를 잃었다.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나요. 그래서 한동안 시금전폐하고 엄마 나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근데 엄마가 그거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 어머니께서 혹시 티 엄마 F인데 많이 사회생활 많이 해서 T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그 응원과 용돈과 이런 것들로 금융치료. 네, 금융치료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너무 그때는 그냥 미화된 추억으로 남아있죠. 이렇게 근데 딱 합격설 들으니까 이걸 듣고 계실 미래의 지원자분들에게 기원을 팍팍 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못해도 붙을 수 있어요. 맞아요. 치명적인 실수를 필기 때 하셔도 붙으실 수 있습니다. 저 약간 응원차 하나 둘 셋 하면 합격 이렇게 이거 듣는데 모두 합격. 이까지 들은 당신 합격.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스비커. 자, 다들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그러면 마지막 관문인 면접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인상 깊거나 혹시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있었나요? 희희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면접 때 기억 남는 질문이 2개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 인스타에 진심이시네요? 이거랑 다른 하나는 독서 이력서 본인이 쓴 거 맞아요? 이거였어요. 왜지? 너무해. 그래서 저는 딱 인스타에 진심이시네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뭐 인스타 중독이야? 약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스타를 잘 활용하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현생을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 진심이시네요 라고 했는데 이미 자소서에는 진심인 것처럼 썼으니까 아니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하고 이제 왜 진심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려고 했어. 네 했는데 교수님이 말을 딱 끊고 독서 이력서는 본인이 썼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단답형으로 대답한 사람이 돼버렸어 일단. 그러고 독서 이력서 네가 쓴 거 맞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도 헐 뭐지 뭐 내가 약간 잘못 표절 같은 걸 해버렸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줄이 뭐 어디랑 겹쳤나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쓴 건 맞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 가는 순간에도
혹시 내가 표절을 해버렸으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난 내가 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표절이 맞다면 나는 거짓말한 사람이니까 떨어지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엄청 머리가 좀 복잡했던 게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이거 불합인지 합격인지 모르겠다 아리까리 했던 이유가 마지막 한마디 하는 시간이 공통 질문으로 맞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원피스에 나오는 우리의 꿈 OST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원피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된 것 같다 지금. 뭔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을 막 도전하는 용기가 그 주인공들 같아서 원래는 거기 나오는 노래를 못 들었는데 부끄러워서 못 들었는데 지금 잘 듣는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카시오페아 대표님이 마지막 말을 끝내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시길래 이거는 불합격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합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이 나를 어떻게든 해준다면 저분만 믿자 해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반은 안심하고 반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붙었지만 만약에 안 붙었어도 그 스터디하는 1월부터 했으니까 스터디하는 그 기간 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을 열심히 하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비의 그 과정이 저한테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보는 기니님의 면접살이 궁금해요. 저는 면접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 면접 시작하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책이랑 연관을 지어서 막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책으로 할까 하다가 뭐 예전에는 책과 관련 없이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라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해서 그냥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취미가 많아서 취미가 N개다 그러면서 프로 입덕러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야구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면접관 분 한 분께서 그러면 어떤 가수를 그렇게 오래 좋아했냐 그리고 야구팀 응원은 누구를 하고 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셔서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이제 면접관 분들도 많이 웃어주시고 옆에 같이 면접 보던 친구들도 같이 웃으면서 약간 분위기가 풀어졌던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잘 안 물어보잖아요. 뭐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누군지 얘기를 안 한 건데 숨기고 싶어서? 아니 그냥 뭐 한 가수를 뭐 15년 동안 좋아했다 무슨 뭐 어떤 야구팀을 좋아한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기니님 그러면 앞순서였죠 면접. 저 좀 앞순서긴 했어요. 그때는 좀 활기가 있으셨던가요? 그럼 저는 하시잖아요. 네네.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책상에 커피랑 에너지 음료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났죠. 근데 그 기니님 면접 타임이 점심 먹고 직후였죠? 점심 먹고 1시였나? 약간 1시 반 이때쯤에 했어요. 점심시간. 기분이 좋으시죠. 탄수화물 쫙 섭취하시고 기분 좋으실 때. 좋다. 다음 블리님. 네. 저는 한 3시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실 면접파가 아니라서 진짜 다른 분들보다 더 긴장한 채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 질문 많이 하지 마라 라는 생각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들어온 첫 개인 질문이 붙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첫 질문인데 블리님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워. 귀요미더머니 같아.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질문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되게 기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책이 뭔지, 뭐 가고 싶은 출판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붙을 것 같냐고 물어보시니까 약간
뇌정지가 오면서 이거는 네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웃기다. 그래서 일단 네라고는 했지만 어. 내가 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순간에 다행히 그 면접관 분께서 저한테 서류 제출을 1등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었나? 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또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셨냐? 제출이 딱 뜨자마자 뭐 제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냐?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기회다 기회. 이게 기회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이 공고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다. 뭐 이렇게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며칠 날 제출했는지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제가 언제 제출했는지. 근데 그 서류 이력서? 맞아요. 그 홈페이지에는 이력서만 내게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력서는 제가 좀 빨리 내긴 했어요. 열리고 나서 한 20분? 근데 진짜 빠르다. 근데 그 이력서가 사실 기본 인적 사항만 내는 거였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 빨리 던져버리고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자소서라던가 독서 이력서? 그건 또 메일로 제출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력서만 이걸 빨리 치워버려야겠다 하고는 그건 제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준비를 해서 냈는데 제가 1등 그래서 그것만 보고 1등이라고 하셨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물어봤냐면 저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2등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2등이신데 합격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뒤에보다 뭐가 2등이라는지 모르겠어서 네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다른 면접관 분이 뭐가 2등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제출이 2등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 이메일 마감이 2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력서더라고요. 저 이메일은 좀 늦게 제출해서 마감일 3일 전에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언제 냈길래 이랬는데 저도 한 이력서는 첫날 저녁에 바로 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까먹을까봐. 맞아요. 까먹을까봐. 했었어요. 저는 면접 때 당황했던 질문은 2등이신데 합격하실 것 같아요? 이거?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저희 조만 공통 질문으로 물어보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밸런스 게임을 시키셨거든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뭐였냐면 만약에 2가지 능력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는 책을 딱 보자마자 그 책의 컨셉이랑 이런 걸 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고 하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비 질문에 이런 게 하나도 안 준비해놨는데 근데 제가 그날 그 기사를 많이 보고 가라는 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오기 전에 버스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게 그 넷플릭스에서 추천해주는 일을 하는 큐레이션 일을 하는 분이 어떤 기획기사처럼 적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인공지능과 함께 이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풀어낸 거였는데 그분이 이 AI가 그 통계적인 건 봐줄 수 있어도 아직까지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은 못 봐주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서 그거 응용해서 그 넷플릭스에서 큐레이션 하시는 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책 마케팅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진짜 모범자가. 완전 좋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약간 운이 좋지 않았나. 아니야. 그냥 준비된. 그걸 딱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준비하실 거면 진짜 어떤 질문 하실지 몰라서 기사를 많이 읽고 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니면 이력서를 빨리 내라. 그럼 이제 고정 질문 합격. 합격하실 것 같아요? 다음 저는
그럼 이번에 또 요니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는 사실 필기 합격 날부터 준비해서 3일 걸렸거든요. 저는 진짜 붙을 줄 몰라서 그 반포기 상태였는데 면접에서 필기 합격했다 그래서 면접을 시작했는데 전정기수 블록으로 질문 조사하고 예상 질문 골라서 정말 달달 외웠어요. 근데 이게 다 외웠다고 생각해도 실전은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달달 외웠던 질문이 어떤 출판사 가고 싶은가요? 이 질문인데 진짜 달달 외웠던 건데 순간 백지가 된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문학과 지성사 가고 싶습니다. 그 뭐 다양성이 있는 다양성 막 이러다가 그분 면접관 분께서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출판사라서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망했다. 이랬는데 그 다음 질문이 만약에 작은 출판사 붙었는데 본인이 가고 싶던 출판사 공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인문 쪽이나 문학 쪽 출판사를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이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경험을 쌓고 가고 싶은 출판사는 나중에 도전해 볼 것 같다. 지금은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하면 저를 그냥 선택해 주는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비슷하게 질문해 주셨어요. 다들 문학 출판사를 이야기했어가지고 저희는 아예 문학 출판사 이외의 출판사를 말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유유를 골랐고 다른 분들도 다른 걸 고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유우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면접 보고 나와서 진짜 100% 떨어졌다고 확신했거든요. 그 초반에는 제가 자기소개도 잘하고 대답도 나름 잘했었는데 그 데이터 분석 관련된 질문을 받고서부터 말이 막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실험 연구를 여러 번 해봤던 터라 수치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좋다고 자소서에서 어필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셨는지 저한테 직접 출판 마케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그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본인의 마케팅 성과를 분석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름 대답을 했는데 성에 안 차셨나 봐요. 그래서 돌려서 그 질문을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거잖아요. 제가 어찌저찌 대답은 했는데 진짜 눈앞이 막 캄캄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머리가 백지가 돼서 그 이후의 기억은 사실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장 딱 나서는 순간 100% 떨어졌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딱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지금도 막 저는 대답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요? 교수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걸로. 맞아요. 다들 면접장 분위기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딱 면접 다 끝나고 나서 물론 저희 담임 교수님이 저한테 중독이냐고 하는지 진심이냐 네가 쓴 거 맞냐 죄송해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이미 머릿속에는 박혔네. 그 진심이냐 그 이력서 너가 쓴 거 맞냐 이 질문은 조금 무서웠긴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 전체적으로 괜찮아서 같이 봤던 언니랑 스터디 했던 언니였거든요. 옆에 언니였는데 언니 우리 솔직히 말하면 좀 잘했지 않아? 약간 이러면서 카페 가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붙으면 우리가 붙을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보통 경쟁률이 2대1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4명 중에 2명은 붙는 거잖아. 그래서 그 2명이 우리가 될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좋았나 보다. 좀 분위기 괜찮았어요. 근데 실제로 2명이 딱 붙었으니까 뭔가 좀 나쁘게 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저희 전담 교수님이 저희 둘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분한테는 질문을 별로 안 하셨고 심지어 한 분한테는 개인 질문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면접 후기에서
질문을 많이 받으면 떨어지고 맞아요. 뭐 많이 안 받으면 잘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게 헷갈리긴 했는데 근데 그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은 분이 대답을 못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면접 질문에 답을 막 잘해서 질문을 안 받았다기보다는 약간 옆에서 내가 듣는데 막 걱정되는 정도로 막 너무 떠시고 목소리 너무 떨리고 이래서 같은 경쟁자인데 제발 대답을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반대 상황도 있나 봐요. 그래서, 질문의 숫자는 뭔가 상관이 없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뭔가 교수님이 저희한테 좀 지금 생각해보면은 장난스러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뭐 어떤 출판사 가고 싶어 이런 질문은 별로 없었고요. 그냥 진심이시네요? 뭐 본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이런 것만 받았어요. 이거 들으시면 속상해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전 지도 교수님이 인상이 그때 마스크 쓰고 약간 파마 하시고 맞아요, 눈이 이렇게 맞아요.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섭다 이랬는데 저한테 질문으로 합격하실 것 같아요? 이러니까 더 무섭다 이랬는데 정작 만나니까 막 너무 감성적이시고 저보다 막 더 막 감동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짧은 순간에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여기서 또 배움을 얻어가네요. 근데 약간 일부러 그러신 것 같죠? 맞아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그냥 면접관으로 참여하셔서 더 무섭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혹시 일본 드라마 중에 언내추럴 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추천해주세요. 이런. 안 놀아준대 우리랑. 거기에 그 나카도라고 되게 성격 이상한 내 주인공인 그 부검 의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교수님이랑 그 첫인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되게 약간 무서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아니 거기 교수님 중에 나카도 닮은 사람이 있단다. 그래가지고 그랬네요.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 재밌는데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교수님이 좀 저도 무서웠단 말이에요. 뭔가 진심이시네요 할 때 말투가 진짜 중독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밖에 못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항상 대학 다닐 때도 무섭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점을 낮게 주는 교수님들 뭐 에타에 뭐 한상 뭐 1점 이 정도인 교수님이랑 항상 잘 맞았어요. 학점도 잘 받고 그 교수님도 나를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좀 괴짜 같은 분들이랑 좀 잘 맞는다. 이거 위험 발언 저분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맞는데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괴짜도 아니고 그냥 첫인상이랑 너무 달라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무서운 느낌이랑 다른 것 같고 확실히 자기 데려오려고 하면 좀 틱틱대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정 표현? 약간 교수님들이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검증됐으니까 너는 검증됐으니까 이런 얘기나 해볼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떨어지면은 오히려 계속 무서운 사람으로 맞아요. 교수님 슬퍼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다음에 저희 교수님 시간 되면 근데 안 되실 것 같긴 하지만 바쁘셔가지고 게스트로 불러서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제 낮은 음질이라도 교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웃음소리도 많았던 저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시작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스피커의 첫 시작을 좀 다들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해요. 요니님부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사실 팟캐스트를 작년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동아리가 있다면 팟캐스트를 꼭 해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꿈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요. 또 이런 녹음실까지 빌려서 진짜 제대로 하니까 너무 감회가 남다르고 앞으로도 끝까지 열심히 재밌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희인님.
희희님인가요? 정가요? 아, 저는 팟캐스트 그래도 꾸준히 해왔으니까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새롭고 모르는 곳이고 그리고 또 처음 합을 맞춰보는 거니까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 말고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뭔가 더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요. 진짜 시작이 좋아요. 늦어. 그럼 저는 유우님 재채기를 할랑말랑. 저도 사실 누니님처럼 팟캐스트 자체가 처음이라서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편하게 수다 떠는 느낌이라서 재밌게 참여를 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잘 나올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편집을 어떻게든 잘해서 좋은 결과물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기니님이 소감해주세요. 저도 이제 팟캐스트는 듣기만 했지 이렇게 녹음하고 이야기해보는 건 처음인데 처음이라서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더 꾸준히 하다 보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녹음실에서 이야기하듯이 수다 떨듯이 말할 수 있어서 좀 즐거운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나가. 저는요 사실 그 거창한 이유는 있진 않았고 팟캐스트가 좀 핫하다고 해서 요즘 제가 또 핫한 거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핫걸까지는 아니라 그래서 미님사에서도 팟캐스트 시작한다고 하셨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출판사 들어가기 전에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어떻게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첫 녹음이라서 많이 떨렸는데 뒤로 갈수록 다들 반응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해서 재밌게 녹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좀 얼어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왜냐면 제가 바스락거리는 옷을 입고 와서 지금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혼자 죄송해요. 바스락거리면 저예요. ASMR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자면 저는 팟캐스트 언젠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라서 이 기회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저희가 책 이야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감 겸 가장 도움이 되었던 책으로 한대훈 교수님의 잘 팔리는 책, 안 팔리는 책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이야, 마무리. 마무리까지 좋네요. 네, 너무 자, 이렇게 각자 소감 들어봤는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궁금해서 댓글로 재밌었다면 재밌다, 재미없다면 재밌다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저희의 목소리는 언제 들을 수 있냐면요. 격주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쇼츠를 만들어서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트위터에 올릴 예정이기도 해서 그것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저희의 프롤로그 겸 자기소개 겸 면접설 겸 저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우리 같이 들어요. 안녕.